민우 씨, 이번 주말에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 때문에 말인데 인테리어 소품 좀 새로 사야 할 것 같아. 거실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면 영상 분위기도 안 살잖아. 아, 그리고 내일 편집숍에 같이 가서 짐 좀 들어줘. 아내 서연은 오늘도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쁘게 화면을 넘기며 최근 올린 영상의 조회수와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다. 10만 구독자. 어느새 서연의 이름 앞에는 대형 유튜버 혹은 인플루언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영상들 뒤에는 언제나 내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서연이 원하는 구도를 잡기 위해 조명을 배치하고 주말마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메고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전전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나에게 그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저 내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가정이 더 풍요로워지고 서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테니까. 화면 속의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완벽한 아내였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주말 브런치, 남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브이로그 같은 제목으로 올라오는 영상 속에서 그녀는 나를 향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댓글창은 언제나 정말 보기 좋은 부분이에요. 남편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같은 부러움 섞인 칭찬들로 도배되곤 했다. 하지만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 따뜻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영상 촬영이 끝나면 서연은 내가 정성껏 준비한 소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기 전까지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완벽한 소셜미디어 속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소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사랑하니까, 부부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맞춰주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서연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이 내일 촬영했을 대본을 수정해야 한다며 거실 노트북을 켜놓은 채 잠시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다. 마침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하던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서연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최근 업로드된 폴더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묘한 위화감과 쎄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이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비밀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클릭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매혹적인 표정을 지은 채 어떤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엇맞은 듯 띵해졌다. 서연이 결혼 전 그렇게나 매달렸고 결혼 후에도 친구라는 핑계로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다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다.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해 나가는 내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 전 지방으로 중요한 촬영 미팅이 있어서 외박해야 한다며 나에게 짐을 싸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으며 속삭이고 있었다. 민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 브이로그 조회수 올려주는 최고의 도구일 뿐이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화면 속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밤낮으로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나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며 뒤에서 더러운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악을 쓰며 화면 속 영상들을 하나하나 내 개인 저장소로 옮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바로 그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열렸다. 물기를 머금은 서연의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손가락은 더욱 다급하게 움직였다. 이 비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복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늘도 서연이의 하루는 카메라 렌즈 뒤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특별한 브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천사 같은 아내의 목소리. 하지만 화면 밖에 진짜 서연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아니, 나조차도 이제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다. 10만 구독자들은 모르는 우리 부부의 진짜 일상은 지독하리만큼 차가웠다. 서연이에게 나는 그저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자상한 남편 역할의 배우에 불과했다. 촬영용 조명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서연이는 나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넣어주며 애교를 부렸다. 하지만 조명이 꺼지고 컷 소리가 나는 순간 서연이의 얼굴에서 미소는 마법처럼 사라졌다. 수고했어. 설거지는 자기가 좀 해줘. 그게 끝이었다.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 소파로 가 스마트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집은 휴식처가 되지 못했다. 거실은 온통 서연이의 촬영 장비와 협찬 가방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나는 아내의 완벽한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참기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최근 들어 서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침대 머리맡에서 폰을 붙잡고 킥킥거리며 웃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렸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갈 때조차 스마트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갔다. 그 철저한 방어벽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질감과 소외감은 내 가슴을 갉아먹고 있었다. 오늘따라 서연이는 유독 들떠 보였다.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린 채 집을 나서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정말 동창회일까? 왜 하필 오늘따라 저렇게까지 꾸민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작정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서연이가 말했던 모임 장소 근처에 조용한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중이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가식 없는 진짜 행복의 미소.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길 구석으로 걸어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겨 두 사람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어두운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내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서연이는 남자의 목에 두 팔을 감아 올렸고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보고 싶었어, 자기야.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다정한 목소리는 카메라 속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달콤했고 잔인했다. 그 남자는 서연이가 결혼 전 입이 닳도록 말하던 절대 잊지 못하겠다던 전 남자친구였다.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면을 켜서 카메라를 조용히 켰다. 렌즈 너머로 비치는 아내의 외도 장면.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초점이 맞춰지고 두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화면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적막한 골목길에 진동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다.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서연이의 고개가 순식간에 내가 숨어있는 벽 쪽으로 돌려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내가 서 있는 어둠 속을 향했다. 서연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했다. 실버 버튼이 집으로 배송된 날,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서 싱글벙글 웃었다. 민우야, 이것 봐. 내 노력이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야. 이게 다 자기가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덕분이야. 서연이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애교를 부렸고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된 것만 같았다. 아내의 성공을 위해 퇴근 후 주말도 반납하고 영상 편집을 돕고 촬영 장비를 나르던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채널이 커질수록 서연이의 스마트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화면에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음 속에서 서연이의 눈빛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예전에는 촬영할 때를 제외하면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손가락으로는 바쁘게 화면을 두드리기 일쑤였다.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어? 하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 좋네. 같은 영혼 없는 대답뿐이었다. 서연이의 시선은 언제나 내가 아닌 반짝이는 액정 화면 너머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이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화면이 끊임없이 반짝이며 진동을 울려댔다. 카카오톡 알림창에 떠오른 이름은 서연이의 전 남자친구인 준우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방 안의 대화들은 내가 알던 다정하고 완벽한 아내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었다. 준우, 오늘 브이로그 영상 잘 봤어. 남편이랑 다정한 척 연기하느라 고생했네. 크크. 서연. 말도 마. 영상 찍을 때만 참는 거지. 평소엔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보고 싶어서 혼났네. 준우, 다음 주에 남편 출장 간다며? 그때 우리 저번에 갔던 그 호텔 예약해둘게. 서연, 응, 기대된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영상 속에서 나를 향해 짓던 그 천사 같은 미소. 자기밖에 없다라며 속삭이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모두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그녀의 완벽한 10만 유튜버 라이프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소품이자 불륜을 가리기 위한 편리한 방패막이었을 뿐이었다. 배신감과 분노로 숨이 가빠와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서연이를 깨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부드러운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우, 야. 이 시간에 안 자고 거실에서 뭐해? 어느새 잠에서 깬 서연이가 어둠 속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불이 켜진 서연이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전남친과의 외도 증거가 고스란히 띄워져 있었다. 서연이의 시선이 천천히 내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서연이의 눈동자를 보며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PD노트의 글자들, 그리고 그 옆에 태연하게 놓여있는 서연이의 다이어리. 그 속에는 내가 알던 천사 같은 아내 서연이는 없었다. 오직 조회수에 미친 괴물과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며 전 남친과 미래를 즐기는 한 여자의 더러운 민낯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슴이 턱 막혀왔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여자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의 브이로그 채널 서연의 하루가 구독자 10만을 찍었을 때 나는 내일처럼 기뻐하며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촬영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 비상금을 털어 카메라를 사줬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서연이의 지시대로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해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었고 서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민우 씨는 참 착해. 조금만 맞춰주면 알아서 다 하니까 촬영하기 너무 편해. 과거에 서연이가 흘리듯 했던 말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사정없이 찌르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조롱이었던 것이다. PD노트에 적힌 서연이의 글씨는 차갑다 못해 잔인했다. 이번 달 콘셉트, 다정한 남편의 서프라이즈 이벤트. 민우한테 슬쩍 힌트 주면 알아서 준비할 듯. 영상 각 잘 나오게 리액션 연습하기. 그리고 주말엔 오빠 전 남친 만나러 가야 하니까 민우한테는 회사 워크숍 있다고 거짓말하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울면 정말로 저 여자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바보가 되는 거니까.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 서연이의 다이어리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전 남친과 함께 갔던 호텔 영수증과 커플 사진들이 보란듯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이는 나와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이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유독 잦았던 크리에이터 모임, 늦은 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 소곤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를 바라보던 그 차갑고 건조했던 눈빛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서연이가 채널 운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보양식을 만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서연이의 향수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을 유발했다. 이 방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서연이는 나를 비웃으며 그 남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10만 명의 구독자들은 영상 속 가짜 행복을 보며 환호했고, 서연이는 그 뒤에서 나라는 담보를 이용해 자신의 사욕과 쾌락을 채우고 있었다. 쾅!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띠리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지금 내 심장 소리와 겹쳐지며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서연이가 돌아온 것이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촬영 대박 났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한없이 밝고 다정했다. 조금 전까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가깝게 다가왔다. 발소리가 점점 침실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다. 내 손에는 아직 서연이의 불륜 증거가 가득한 다이어리와 PD노트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손에 든 것들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마주해야 할까, 선택할 시간도 없이 침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엉켜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쥐어진 서연이의 스마트폰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바닥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방금 전 내 눈으로 확인한 그 메시지들은 여전히 내 망막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늘 남편 출장 가니까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보고 싶어. 그 문장 위에 떠있던 서연이의 다정한 프로필 사진과 그녀가 그 사람에게 보낸 수많은 하트 이모티콘들. 내가 아는 서연이는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카메라가 없어도 온 세상이 다 녹아내릴 듯이 웃고 있었던 것이다. 10만 명의 구독자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완벽한 아내처럼 굴더니 카메라 렌즈 뒤편의 진짜 세상에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한심한 남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빛나는 영상 뒤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고 편집을 돕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내 헌신을 비웃으며 전 남친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걸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거세게 때렸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할까? 그때 물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며 뽀얀 수증기와 함께 서연이가 걸어 나왔다. 향기로운 바디워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나를 향해 생긋 웃으며 촉촉하게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었다. 자기야, 왜 아직도 안 자고 그러고 있어? 피곤할 텐데 먼저 자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다정해서 방금 전 내가 본 것이 모두 잔인한 꿈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나를 걱정하는 듯한 그 눈빛, 그 말투,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연기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서연아, 너 혹시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최대한 덤덤하게 던진 질문이었다. 서연이의 손짓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특유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뺨을 살포시 어루만졌다. 숨기는 거? 내가 자기한테 뭘 숨겨? 요즘 유튜브 채널 협찬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우리 착한 남편.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뺨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나를 착한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한 남자의 비참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 가식적인 눈빛을 마주하고 있으니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은 바보처럼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 침대 시트 위에 올려두었던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서연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 손에 쥐인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순간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언제나 생기 넘치고 완벽하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화면을 켜서 서연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화면 위로 아까 그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잘게 갈라져 있었다. 서연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머리를 굴리는지 눈동자를 빠르게 굴렸다. 그러더니 이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서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거 본 거야? 그래, 봤으면 어쩔 건데? 평소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낯설고 오만한 목소리였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들켜서 귀찮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내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다. 자기가 뭘 오해하나 본데 이거 그냥 비즈니스야. 내 채널 키우려면 그 사람 인맥이랑 스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도 알잖아. 자기가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해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른 척 넘어가. 너무나도 당당한 그 태도에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를 철저히 기만해놓고도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아내. 나의 헌신과 사랑을 철저히 짓밟아버린 서연이를 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받아줄 이유가 없었다. 비즈니스? 우리 결혼이 네 유튜브 채널을 위한 도구였어? 서연이 너 진짜 괴물이구나. 내가 나직하게 읊조리자 서연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낚아채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괴물? 말 다 했어? 자기야, 잘 생각해. 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 이 차,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채널에서 나오는 돈이야. 여기서 다 터뜨리면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는 오히려 나를 협박하듯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내가 무너지고 괴로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채널만을 걱정하는 모습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렸다. 서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내 주머니 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기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서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가기 직전 혹시 몰라 켜두었던 내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 서연이가 방금 내뱉은 그 추악하고 당당한 불륜 인정과 협박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연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제어 가능한 남편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다. 그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부터 보면 알겠지. 내가 나직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내 스마트폰을 꺼내들자 서연이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녹음 진행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서연이가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내 아내라는 사람이 쌓아올린 그 예쁘고 완벽한 성이 사실은 전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화면을 켜자 평소와 다름없는 서연이의 활짝 웃는 얼굴이 잠금 화면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에게 그토록 칭송받는 천사 같은 아내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너무나 쉽게 홈 화면이 열렸다. 내 생일과 우리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번호였다.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여전히 나와 관련된 숫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메신저 앱을 켰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그 이름을 찾아냈다. 서연이의 전 남자친구.
대화창을 위로 올릴 때마다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 남편 야근하니까 우리 그때 봤던 호텔 예약해도 자기는 정말 내 취향을 잘 알아. 남편이랑 있을 때는 숨이 막히는데 자기랑 있으면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번 달 브이로그 수익 들어오면 자기가 갖고 싶다던 그 시계 사줄게. 남편한테는 대출금 갚았다고 대충 둘러대면 돼.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새벽까지 촬영을 돕고 편집을 배우고 내 용돈을 아껴가며 장비를 사줬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만 명의 구독자들은 그녀의 다정하고 알뜰한 모습에 환호했지만 그 화려한 영상들의 이면에는 나의 피땀 어린 헌신과 그런 나를 비웃으며 전 남친에게 돈을 퍼다준 서연이의 배신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저 대외용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소품이자 합법적인 돈줄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화장실 안에서는 여전히 세차게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쏘아 하는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폰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까지 전부 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악을 쓰고 버텼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영혼을 갈아넣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의 모든 자료를 백업했을 때쯤 갑자기 화장실 안에 물소리가 뚝 끊겼다. 순간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기야, 나 수건 좀 가져다 줄래?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자연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메신저로 다른 남자와 나를 비하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다. 나는 급히 대화창을 끄고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수건을 챙겨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살짝 열자 따뜻한 수증기와 함께 서연이의 향수 냄새가 훅 풍겨왔다. 서연이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를 향해 생긋 웃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건을 건네받는 서연이의 손을 바라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 오늘 참 예쁘다. 근데 그 시계는 그 사람 마음에 든대? 내 말에 수건을 가볍게 털던 서연이의 손길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거울을 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장실 안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내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 몇 시간 동안 내 휴대폰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울려댔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를 징징 울릴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서연이의 그 가식적인 미소, 나를 완벽한 남편이라 치켜세우며 뒤에서는 전 남친과 미러를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10만 명이라는 구독자들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늘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던 브이로거의 진짜 민낯을 마주한 사람들의 배신감은 아마 내가 느낀 고통의 수천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지.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녹초가 되면서도 서연이의 영상 편집을 돕고 촬영 장비를 날랐던 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회사원인 나에게 서연이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영상이 게재된 지 정확히 3시간 만이었다. 화면에 뜨는 내 사랑 서연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이질적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끊어지면 다시 울리고 또 끊어지면 다시 울렸다. 메시지 창은 이미 비명에 가까운 서연이의 글로 도배되어 있었다. 민우 씨,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해? 영상 당장 내려.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우리 일단 만나서 얘기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응? 화면 너머로 그녀가 얼마나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언제나 차분하고 우아한 척하던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 남친과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던 그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었으니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성은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어록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서연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늘 단정하던 머리는 엉망으로 흐트러진 채였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 도끼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렸다. 당신 미쳤어? 진짜 미친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영상 내리고 해명 영상 올려. 해킹당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서연이는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내 차가운 눈빛에 서연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우 씨, 내가 잘못했어. 그거 다 오해야. 정말이야. 그 사람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내 말 좀 믿어줘. 나 당신 없으면 죽어. 내 채널, 내 인생 다 끝난단 말이야. 조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입술로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듯 거짓말을 쏟아내는 아내의 모습에 역겨움이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이걸로 끝이야, 서연아. 내가 조작한 내 인생에서 난 이제 나갈 거야. 내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이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의 어깨가 기괴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한 웃음소리였다. 서연이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범벅된 그녀의 얼굴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끝이라고? 민우 씨, 정말 이게 끝일 것 같아? 당신이 날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렸는데 혼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내 온몸을 감쌌다. 드디어 D-Day가 밝았다. 서연이가 평소처럼 카메라 앞에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예요 라고 오프닝 멘트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이 가식적인 연극에 막을 내릴 수 있다는 묘한 카타르시스 때문이었다. 서연이는 오늘 저녁 자신의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기로 되어 있었다. 팬들과 소통하며 눈물 짓는 감동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며칠 전부터 들떠있던 그녀였다. 민우 씨, 이따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 뒤에서 케이크 들고 깜짝 등장해주는 거 잊지 마. 알겠지? 나를 향해 생긋 웃는 그 얼굴을 마주하며 나 역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고생했는데 내가 멋지게 축하해줘야지. 걱정 마. 그녀는 내 대답에 만족했는지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불쾌하게 타오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서연이가 그동안 전 남친과 나눈 지저분한 대화 캡처본,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블랙박스 안에서 나를 비웃으며 나눴던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내 모든 인생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로 내 아내 민우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남은 건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저녁 8시 드디어 서연이의 10만 기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 서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순수한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그녀를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되었다. 서연님 너무 아름다워요. 남편분이랑 평생 행복하세요 같은 글들을 보며 나는 거실 한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서연이의 라이브 방송 송출 프로그램과 연동된 내 서브 노트북이었다. 서연이는 내가 단순히 방송 장비를 세팅해주는 줄로만 알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서연이가 카메라를 보며 촉촉해진 눈망울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제 남편이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게 신호였다. 나는 미리 준비한 멋진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서연이는 감동한 듯 내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 전 남친을 만나러 갈 때마다 뿌리던 바로 그 향수였다.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서연이 너를 위해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 그녀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주머니 속의 리모컨을 눌렀다. 그와 동시에 아름다운 배경화면이 떠있던 서연이의 방송 대형 모니터와 10만 명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라이브 화면 전체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1초 뒤 거실의 고요함을 깨고 지독하게 낯뜨거운 남녀의 신음소리와 함께 서연이가 전 남친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호텔 침대 위의 사진들이 화면 가득 차례대로 송출되기 시작했다. 실시간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가 경악 가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다. 내 휴대폰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 소소한 일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달콤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카메라 뒤에서 그녀가 지어 보였던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나를 철저히 바보로 만들며 전 남친과 나누었던 그 수많은 추적질과 더러운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이 악물고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그녀의 완벽한 브이로그를 위해 조명판을 들고 짐을 나르고 편집을 도우며 묵묵히 버텨온 시간들은 전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서연이는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화면 속 그녀는 내가 사준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현숙한 아내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채팅창은 그녀를 찬양하는 글들로 순식간에 올라갔다. 서연님 너무 예뻐요.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같은 글들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을까. 하지만 괜찮다. 그 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의 추락은 더 처참할 테니까. 나는 서연이의 방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내 노트북 안에는 그녀가 전 남친과 호텔을 드나들던 블랙박스 영상, 서로에게 보낸 노골적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본,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이용해 먹겠다며 깔깔거리던 음성 녹음 파일까지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서연이의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서버와 연동된 내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긴장감에 침이 바짝 마르고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하자 노트북 화면의 프로그레스 바가 순식간에 100%를 채웠다. 그와 동시에 서연이의 라이브 방송 화면이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당황한 듯 카메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손을 쓰기도 전에 10만 명의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방송 화면 위로 거대한 팝업 창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창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연이가 그 남자와 침대 위에서 나를 비웃으며 나누던 대화 영상이었다. 우리 남편?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이번 브이로그 협찬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갈까? 화면 속 서연이의 목소리가 라이브 방송 스피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실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미친 듯한 속도로 욕설과 충격의 메시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지금 나오는 거 서연님 맞아요? 대박, 완전 소름 돋는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했지만 이미 제어권을 잃은 컴퓨터는 내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렸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가짜성이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나를 향해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 오빠, 이거 오해 삼아, 제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불타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연이의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10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화면 속 내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덤덤했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남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것은 아내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잠시 멈추고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카메라 앞에 똑바로 들어 보였다. 이혼 소송 서류,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서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어졌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방송 좀 꺼줘. 응? 제발. 그녀의 처절한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내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나는 라이브 방송의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장 결정적인 폴더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는 순간 서연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이 모든 파멸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